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 건립의 이제 초대 멤버였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동안 너무 유익한 일을 이미 많이 했죠. 소방관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소방서가 세워지게끔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또 출판업을 할 때 이제 활자 기술에 있어서 영국에게 수입해서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해낸 일도 있었고, 민병대를 조직한 일도 있었고, 기타 등등 뭐든지 너무 일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브 제작도 있었고, 기타 등은 많았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3가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겪었던 일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또 이제 유익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이 이제 또 역사서로서의 역할도 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필드라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면 2, 3만 명이 모여서 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걸 분명히 저 자서전에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좀 구체적으로 나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목사님이 이제 듣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면 막 회개를 하면서 믿고 삶이 바뀌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도 어떻게든 내가 헌금을 절대 조금도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작정을 하고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안에 있던 동전을 다 빼서 헌금을 내게 되고 말았다. 자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벤자민 프랭클린만 이런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 종합해서 보건데 진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2, 3만 명 앞에서 했구나. 심지어는 10만 명 앞에서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서 다 보았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일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방에서 막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이제 일을 이제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인디언에 관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인디언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인디언이 어땠나.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기를 인디언들이 결국에는 미국인들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늘의 이제 묘사에 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분명히 기록에도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지만 자기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주의원을 굉장히 권유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냥 바로 되다시피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 한 10년 정도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년 차가 되었을 때 칼라일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 산의 인디언들과 협상을 벌여야 되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 협상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인디언들이 내내 술만 마시면서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그냥 술만 마신 게 아니라 그렇게 심하게 마시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주사를 이제 막 버리면서 술에 너무 심하게 취하면 이제 별 희한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들도 하고 술에 쩔어서 취해서 그냥 희희낙낙 거리면서 향락에 젖어서 엉망진창으로 살더랍니다. 심지어는 협상을 하러 찾아갔는데 내내 하도 술만 마시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협상이 진행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반강제로 억지로 이 지역의 주의의 권한에 의해서 일단 술을 제공을 아예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술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맨정신이 됐을 때 간신히 협상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술을 줬더니 이제 이 인디언들이 그렇게 또 취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게 또 술 취한 중에 이게 심각한 싸움인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이렇게 마시더랍니다.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이런 핑계를 대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이제 뭐 창조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술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다 용도가 맞게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술을 그냥 진탕 이제 마신다라고 합니다. 뭐 이걸 보고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은 인디언들이 결국에는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이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이게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국 초기 가장 이제 처음 이제 정착민들이었던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을 합니다. 뭐 가는 도중에 이제 배에서 거의 한 이제 뭐 절반 정도가 죽죠.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파종할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파종할 씨가 없을 때 인디언들이 이때 나타나서 이제 영국에서 넘어온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자신들을 공격할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다 이제 간신히 이제 뭐 여기서 살아날까 남을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인디언들까지 이제 쳐들어오는구나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호의를 베풀어서 씨앗을 줬습니다.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씨앗을. 그래서 이걸 파종을 또 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이 식물이 자랄 때까지 그 혹독한 겨울, 미국의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식물들이 자랐을 때 그 추수감사, 이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다.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의 손을 빌어서 또 씨앗도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생긴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을 초기 정착민들을 도와줬던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밀려나게 된 것인데, 연안에 있는 그 인디언들부터 다 망하기 시작했는데, 뭐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들이 이제 술에 취하고 여러 가지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문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망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또 있죠. 유럽 지역에 살던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밀집된 곳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성이 생긴 상태였고, 이 사람들이 미국대로 건너갔더니 넓은 땅에서 서로 이제 접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병원균들, 그 전염병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죠. 뭐 잉카 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이제 사실은 스페인에서 넘어온 어떤 독감에 의해서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죠. 그럼 일종의 뭐 생태계에서 이제 그거와 또 같습니다. 이제 외래종이 갑자기 저 멀리 떨어진 대륙에 있는 동물이 이 지역으로 넘어올 리가 없는데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싣고 오게 된다라든가, 뭐 어떤 뭐 병원체를 이제 끌고 오게 된다라든가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병 같은 게 이제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외래종이 어떤 침범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 것이죠. 그 외래종에는 사람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건넜을 때 인디언들은 처음에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대해주고 문명도 배우고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 그것들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뭐 치안 판사를 한 일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친문만 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권위를 받을 때는 바빠서 난 못하겠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역시 겸손하게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 이제 그 밀립 병원, 그러니까 이제 그 토마스 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초대 의학협회 10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 토마스 본드란 사람이 이제 그 자립평가, 이제 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형태의 병원을 구상을 했고, 그걸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병원은 사실은, 이제 또, 이것도 좀 이제 신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 병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서전의 기록에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 토마스 본드라는 이 의사가 초안을 이제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이 잘 거치지 않아서 자신에게 찾아왔다. 자신은 기부금이 잘 이제 거칠 수 있게끔만 도와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병원 설립을 한 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마스 본드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병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나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부금이 잘 거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당신이 대학교를 세우는 것을 보고 이제 기부금 모으고 하고 하면 이제 쉽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기부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어려운 줄은 자기도 몰랐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기부금을 거두려 할 때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찾아가 보셨습니까? 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벤자민 프랭클린 씨에게 찾아가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가치라면 무조건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방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마스 본드라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찾아온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서 이런 일 처리를 할 때도 이제 기부금을 받을 때도 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이제 꿰뚫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금을 안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분을 이제 받는 거냐면 선행조차도 어쨌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만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냐. 나도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나도 이 지역에서 나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질투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돈을 거둘 때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시켜서 돈만 거들어 왔다. 사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짰으면서도 뭐 이건 약간 좀 거짓말이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아주 이제 놀라운 지식인들 모임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이 지금 진행을 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PR을 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계획을 했고,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돈을 내시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끼면서 되게 반감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거들어 왔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마스 본드에게 일단 좀 알려줬고, 그리고 1차적으로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이제 토마스 본드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한다라는 그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부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체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질투심도 느끼지 않으면서 기부금을 더 많이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돈이 제법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기부금이 꾸준히 이제 거치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혜를 발휘를 해서 주의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회 의원들이 그 병원 사업 그거 주 전체가 막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지역이 너무 멀면 이제 찾아오기도 힘든 것이죠. 거기 시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유익을 얻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주 단위에서 그 보조금을 그걸 내야 되냐라고 하면서 좀 반발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서 또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게 되게 유망하고 될 법한 어떤 일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해 이제 기부금을 거둘 때 여기서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2,000파운드를 다시 더 거둘 수가 있다. 이 2,000파운드를 걷고 그 중에 1,000파운드를 회계부서를 따로 둔 정부 기관의 회계부서에 이제 맡기겠다. 그리고 그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대신에 또 이제 주위에서 2,000파운드를 추가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서로 이제 동업 형태의 협업이 되는 것처럼 꾸몄더니 그래서 의원들이 그럼 일단 뭐 내용 확인해 보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봅시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정말 2,000파운드를 걷고 또 이제 걷는 과정에서 또 이제 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00파운드만 거치면 이 병원은 4,000파운드의 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나서 2,000파운드를 투자하는데 4,000파운드 효과가 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막 돈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선사업 형태의 이제 시의 이제 병원이 잘 운영되게 되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이 토마스 본드죠. 이제 제임스 본드 이제 007에 나온 사람이고, 아무튼 이
토마스 본드라는 이 의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또 사업 수완과 지혜로운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이제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역사적 기록,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지혜롭게 놀랍도록 이제 공헌을 잘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